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올해보다 고작 2.9% 인상된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첫해 인상률입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위기가 우선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러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는 하소연과 너무 낮아서 노동자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죠. 내년 최저임금은 1320원, 월 환산 약 215만 원입니다. IMF 직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첫해 인상률.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하지만 노동자들은 체감 상승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반발. 즉 이번 결정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사업자라면 인건비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자라면 근로조건 개선이나 다른 보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 세제 혜택 같은 추가 안전망을 반드시 내놔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매출은 줄었는데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줬지만 긴 노동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수익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일터를 찾는 청년 모두의 현실이죠. 현장의 사례를 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복합적인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더 버티기 힘들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다. 결국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작은 대처부터입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알바 노동자라면 시급 외에도 근로조건과 추가 복지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인상 발표가 아니라 보조금 세제 혜택 같은 보완책을 내놔야 합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최저임금은 겨우 2.9% 인상. 여러분, 이게 과연 공정한 결정일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장님도 힘든 상황이라 더 달라 말하기 죄송하지만 동시에 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랐는데 월급은 제자리라는 거죠. 이 모순된 마음이야말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료품 가격도 외식 물가도 다 올랐는데 월급은 그만큼 못 오른 것 같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최저임금이 갖는 본질적 의미, 즉 1시간 노동의 최소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지출 구조를 점검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비 주거비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셋째, 정책 논의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댓글, 설문, 공청회 참여가 작은 변화를 만듭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320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정됐는데 노동자도 사장님도 아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수개월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결과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급 능력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노동자들은 생활비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노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 불만만 남은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부결. 노사 간격 720원 차이. 끝내 좁혀지지 못함. 최종안 공익위원 제시 구간 1만 100원 1만 440원 가운데 1만 320원 확정. 민주노총 인상률 너무 낮다며 불참. 결론적으로 17년 만에 표결 없는 합의였지만 그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최저임금만 바라보기보다 근로장려 세제 EITC 등 정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디지털화 간소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는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시급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 믿어지십니까? 한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워 힘들게 일했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신고하려 했지만 불이익이 두려웠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지역 대학가 온라인 게시판에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현장을 취재해보니 편의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부 점주는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무 시간을 쪼개 운영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합의금을 제한하며 덮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조차 미지급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청년 노동자는 한 달치 임금에서 2030%를 떼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르바이트 계약 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둘째,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세요. 셋째,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지역 노동청에 즉시 신고할 수 있고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당연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제가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법은 멀고 점주는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체념하고 수긍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대구노동청이 대학가 편의점과 식당을 점검했습니다. 최저임금 차액 지급 누락, 주휴수당 미지급 등 사례가 속출했죠.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불이행 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근로감독관 증원, 노동보호관 또는 노동경찰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단속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제는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챙기고 기록을 남기세요. 둘째, 임금 차익이 발생하면 바로 노동청 임금체불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에서 피해 사례를 들으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웹툰 다들 즐겨보시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화려한 웹툰 한 편 뒤에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월 38만 원 받는 작가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웹툰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보조작가, 채색작가, 배경작가. 이들은 이름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구두 약속 하나에 의존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웹툰 뒤에 이렇게 힘든 현실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신나라는 웹툰 작가는 이런 업계 관행을 바꾸기 위해 나섰습니다. 채색작가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보장 약속, 계약서 작성으로 권리보호, 공정한 근무시간 준수. 그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채색작가들의 현실은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38만 원, 초과 근무 수당도 없는 구조. 결국 건강까지 잃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시간을 기록해두고 초과 근무 여부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웹툰 업계도 표준계약서 제도를 더 강화하고 작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남는 건 통신비랑 차비뿐. 제대로 밥 한 끼 사 먹지 못하는 현실. 이게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웹툰 작가, 배달 노동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 사람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건당 지급 구조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건별 운임, 웹툰 보조작가는 컷페이지 단위. 그래서 일한 시간 대비 임금 보장이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들의 적용 여부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여전히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 노동자로 분류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업계 차원에서는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최소 시간당 보장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와 시민들도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함께 목소리 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단순히 숫자 싸움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준입니다. 1988년에 시작된 최저임금 제도.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를 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얽힌 복잡한 갈등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범위 확대. 단순히 전통적인 근로자만이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포괄해야 한다.
둘째, 기구 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넘어 국민 모두의 임금위원회로 변화해야 한다. 셋째, 보완정책 최저임금만으로 부족한 영역은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정부는 실태조사를 강화해 현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는 최저임금을 노사 대립의 장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권리 보장을 요구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웹툰 보조작가. 서로 전혀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공통된 질문은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갈등이 아니라 제도의 진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 제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대 사용자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켜내는 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